앞에 뭐 유통이나 그리고 저의 뒷세션에서 말씀드릴 그 현업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닐슨 IQ가 워낙에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뭐 마켓 쉐어라던가 그 어떠한 상품군이 뜨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제조사와 유통사에 컨설팅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간다, 소비자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고 또 공부하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세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신 분들의 업의 종류나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되게 다양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한 꼭지의 팁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혹시 세션이 끝나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뭐 문의 주시면 제가 별도로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좋은 시작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불황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마침 저희 상의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소매 시장은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더 부진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상의에서 매년 뭐 300분 대상으로 유통업계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전망 발표를 하고 계신데 뭐 제가 앞에 그 참고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해외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더 그 실질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저희 상의를 조금 더 참고를 했고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밝지 않은 부분들이 과연 우리 소비자분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시면 저희 닐슨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그 조사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 실생활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한국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으세요. 어떤 소비자 조사를 해도 이렇게 우리 그 특성상 아주 좋다, 뭐 아주 싫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이제 77%의 소비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매 행동하시는 소비자분들이 한국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물론 늘 불황이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나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불황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럼 소비 행동 자체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비 신뢰 지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빨간 선에 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소화하기 위해서 뭐 구매 단위를 감소한다던가 저가로 조금 전환한다던가 그리고 채널이나 뭐 채널을 조금 더 저가형 채널로 바꾼다던가 그리고 판촉하는 상품들을 조금 더 많이 산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응답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트래킹하는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마트를 가거나 동네 주변 그 매장에 갔을 때 구매하는 상품군들의 그 가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녹색 안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2.5% 성장을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0% 뭐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막대 그래프로 보여지는 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엷은 회색 같은 경우는 물량이 줄어드는 양이고요. 짙은 회색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0%라고 해도 0%를 유지하는 것이 물건이 잘 팔려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서 물량이 덜 팔리는 부분들을 커버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7%와 7%를 합쳐서 14%의 그 인상폭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트래킹하는 카테고리를 한 120여 개를 쭉 살펴봤을 때 이미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89%의 카테고리가 전년 대비, 2년 전 대비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43%의 카테고리는 10% 이상,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14%의 가격 상승폭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43% 이상은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저희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뭐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비 패턴이 다 다르고 또 라이프 스타일의 스테이지가 다를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도 파편화됐지만 우리의 소비 행동도 점점 더 아주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이라서 뭐 제조사나 유통사나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쩌면 되게 어려운 시기를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는 변화되는 고객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한 5그룹으로 조금 더 구분을 해봤을 때 그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한 15%, 반면에 변화 없어, 괜찮아, 그런 부분들이 한 27%, 이렇게 양극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을 변경한다라던가 매장을 변경한다라던가 그리고 조금 더 판촉을 산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일정 부분의 소비자들의 포션을 갖고 가고 있는 소비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 행태가 다르고 나타날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물가에 어떠한 혜택을 보이냐, 어떠한 그 소비 선호 옵션을 보이냐라고 살펴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글로벌하고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넘버1으로 한 27%에 나타나는 그 응답률이 대용량 제품을 산다예요. 아무래도 뭐 가구 단위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대용량 제품이 많이 싸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한 27%가 대용량 제품을 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용량을 산다라는 그 응답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대체 가능한 상품을 산다. 그리고 아주 핵심, 엑기스가 있는 다른 부가적인 상품, 뭐 기능을 빼고 핵심적인 그 기능이 있는 핵심 원료를 집중을 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배송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밥을 시켜서 먹거나 하면은 제일 고민하는 게 그 포장재 어떻게 버릴까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조금 더 최소화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조금 기대를 한다라던가 실속형 상품을 산다라던가 프로모션 제품을 산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혹시 예상하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유통 현장에서 되게 오래 시작을 했고 이렇게 유통 이 데이터를 많이 보는 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유통에 처음 할 때 사실 우리나라가 PB가 되게 안 크는 시장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PB가 되게 낮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조금 나타납니다. 그 제일 첫 그 응답이 대체 가능한 대체재를 찾는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을 찾는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PB가 저렴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품을 봤을 때 제일 아랫단에 보면 PB 상품이 전년 대비 10%나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되게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저희 이제 탑 1에서 5, 6, 1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각 전체 카테고리에서 그 카테고리 탑 그 제품을 차지하는 포션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을 때 사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온라인에선 저희가 얘기하는 게 탑 상품으로 많이 몰린다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로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과 이런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진화한 모습으로는 이제 PB가 조금 더 많이 성장하고 또 물론 PB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그 PB를 트래킹을 할 때 보면은 EQ까지는 전 세계의 PB 이 소비재 시장에서 저희 닐슨이 그 트래킹하는 소비재 시장에서는 EQ까지 19%였고요. 3Q 되니까 사실 전 세계 1%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Q에는 전 세계 20%가 PB가 차지하는 소비재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이 되게 높아서 뭐 채널이 알디나 리드 같은 채널이 높은 유럽 국가는 40% 50%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아시아 쪽이 PB가 조금 낮긴 하지만
이 3%대는 제가 10년 전에 봐도 3%고 지금도 3%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성장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PB의 성장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상품들에 대한 전략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 소비자분들은 가격 구간에 상관없이 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오히려 더 높아진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이제 아시아 쪽을 조사를 했을 때 그 프리미엄 제품의 어떤 클레임, 어떤 그 베네핏을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구매에 의지가 있냐라고 보면은 안전이라던가 인지도 있는 제품, 그리고 뭐 3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약간의 ESG, 친환경, 건강한 제품,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86%는 그래도 여전히 신제품, 뭔가 조금 새로운 제품, 내가 다른 쪽에 필수 제품을 줄이더라도 신제품이 나오면 트라이를 해본다. 그리고 뭔가 색다른 것이 나온다라면 나는 사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혁신적인 제품이 있으면 뭔가 사볼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나한테 가심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뭐 편의점에서 위스키 산다, 뭐 와인 산다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헤딩은 제가 요즘에 아주 본방사수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가 한 얘기인데요. 그 사실 저희 닐슨 IQ가 그 유통사 CU와 BC카드와 이렇게 구매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많은 고객사분들이 저희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보시는데, 사실 위스키 편의점에서 저는 10,000원 넘어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맥주 4캔 살 때 10,000원 넘어가지. 근데 보면은 위스키가 10만 원 이상에 판매되는 위스키가 전년 대비 이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24%나 늘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뭐 물론 그 소비자를 소득 구분으로 나누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은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 수준을 나눠봤을 때 소득 하위 3개군에서도 10만 원짜리 위스키를 사는 비중이 저희 이제 초고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2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그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하는 이러한 구매 패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프리미엄으로도 진화되고 있는 그 트렌드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뭐랄까요, 개인의 퍼스널 그 니즈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기능성, 그리고 뭐 홈술, 홈밥도 있지만 요즘에는 관리도 집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 쓰는 미용 기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뭐 스킨케어, 그 기본 스킨케어라던가 기능성 제품, 그리고 뭐 그 프리미엄 제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가격대로 올려가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홈케어 제품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많이 보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화장품 쪽도 프리미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가 그리고 대체 상품이 크지만 내가 조금 더 그 퍼스널한 상품에 있어서는 어떤 베네핏이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훨씬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구매 의욕도 더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지속 가능한 소비, 가치 소비, 그 뒷단에서 또 이제 발표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소비는 사실 아직 대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통사에서도 테스트하는 조닝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세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변곡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 포지셔닝을 선점하느냐, 그리고 사실 아직은 누군가가 탑 티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점의 여지가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화장품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화장품의 비건 화장품이라고 해서 화장품의 비건 화장품이 뭘까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뭐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은, 그리고 비건 재료로만 만든 이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클린 뷰티가 요즘에 또 많이 클레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키워드로 올라오는 제품들이 클린 뷰티, 비건 뷰티, 뭐 동물성
뭐 테스트 방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클레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래 먹거리에 아까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대체제를 삼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가치 소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포지셔닝을 잡아가야 하는 소비 시장인 것 같고요. 이러한 가치 소비가 있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왔던 가장 큰 건강 그리고 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소비도 또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사실 올해 저도 이제 제로 알코올 맥주를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이 나타나고요. 저희 이제 여기 GS1하고 바코드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맥주의 신제품이 그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거의 한 달에 50개씩 맥주의 신제품들이 바코드가 등록이 되고 있고 시장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다양한 뭐 제로 맥주, 그러니까 넌알콜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가향이라고 저희는 하는 가향한 맥주라던가 다양한 그런 맥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트래킹하는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전년 대비 넌알콜이 130%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이게 시장에 저변이 확대된 카테고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먹거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맛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듯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 또 한 30년 변화가 3년 안에 나타난 그런 현상을 겪고 있어서 1년 동안 건강이라는 부분들,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개인 생활에서 중요해졌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구매로 나타났을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친환경 같은 위생, 밸류, 그리고 위생, 그리고 신뢰할 만한 브랜드,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옵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지난해 대비 그리고 코로나 전 대비 더 많이 구매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향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필수품 그리고 줄여야 할 부분들은 줄여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화 그리고 가치 소비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사실 이커머스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금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 온오프 옴니 채널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옴니 전략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오늘 저는 실질적인 팩트를 가지고 온오프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커머스 저희 이제 닐슨 미디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닐슨에서 미디어에서는 앱 구매 행태라던가 그리고 앱 사용 행태를 가지고 각 세대들이 어떻게 온라인을 구매를 하는지 상거래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이고요. 2019년 코로나 대비 이용 추세는 사실 3천만 명이 저희 온라인 구매를 19년도에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3,500만이 온라인 구매를 해서 19%나 3년 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모든 세대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0, 50대 제가 이렇게 발을 해놓은 부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세대가 50대 그리고 10대 이러한 부분들이라서 주로 많이 타겟팅을 할 때 내 카테고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클레임을 조금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세대 대표주자 10대가 되게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각 유통사나 제조사에서 이 세대를 아무래도 미래의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까라는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에 가장 많은 돈을 쓰시는 저희의 이 40대, 50대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30대, 50대가 쓰는 금액이 월 30만 원 이상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상거래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세대에 세대주이시기도 하고 가구에 필요한 모든 걸 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 22년 들어서 많은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테고리나 채널별 전략에 맞춰서는 30세에서 54세 이상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따가 플랫폼에서도 설명을 드리시겠지만 플랫폼마다 뭐랄까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과자 종류, 간식 종류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오픈마켓, 옥션이나 지금 지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는 되게 다양한 몰 형태로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뾰족하죠. 조금 더 타겟도 명확하고 조금 더 뾰족한 그 40대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 간식류 이런 쪽으로 진행을 뭐 견과류 그리고 뭐 뉴트리 365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사실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 공동 구매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낱개 상품을 이렇게 골라 담고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들 이런 쪽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가 운영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내가 타겟팅하는 카테고리들이 어떤 채널에 맞는지에 따라서 그 클레임을 잘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카테고리 정도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비식품 종류는 온라인의 비중이 이미 많이 높은 카테고리이고요. 뭐 기저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85%, 89%가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듯이 뭐 제지류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식품류 같은 경우는 저희 녹색바가 그 온라인 비중인데 식품류 같은 경우는 아직 온라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류는 저희가 요즘에도 뭐 식품 구매 많이 전이가 되고 있으니까 식품 쪽은 아직까지 조금 더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기 비식품 쪽에 파란색, 녹색바 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하락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온라인은 지속적으로 규모의 성장은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이러한 규모의 성장 가운데 비식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 탑 제품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그 소비자의 그 상위 컨시더레이션 안에 들어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식품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커머스 시장도 3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조사나 유통사 입장에서는 되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온라인 시장 하면은 롱테일 시장이라고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 온라인에서도 지금 신상품들의 상위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경쟁력이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얼마나 저희가 온라인 쉘프라고 하는 그 첫 탑 10 안에 들어가야지 구매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제품 성공도 상위 제품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어떻게 초기 진입을 잘 하느냐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유통사 제가 이재선 실장님 앞에서 그 온라인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온라인 쪽에 그 지속적으로 올해는 뭐 수익성이 목표를 하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두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로켓 성장을 드라이브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내부 효율이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온라인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이 온라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유통사에서 많이 밀고 있는 멤버십 다 등록하고 있고요. 멤버십들을 지금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쓱닷컴이나 그리고 지마켓이나 모두가 지금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인 베네핏을 주고자 하는지 왜냐하면 이 락인을 해야지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이 성장에서 수익성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유통사들이 이렇게 멤버십을 유용하게 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거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11월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1000분을 조사를 할 때 한 73% 정도가 온라인 멤버십을 갖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평균 한 1.4개 정도의 온라인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 뭐 로켓아웃, 스마일클럽, 그리고 엠페이 이렇게 해서 한 30%, 35%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아마존 때문에 우주패스라던가 롯데온이라던가 컬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멤버십을 다 73%면 되게 높은 비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져가고 있고 이 그 멤버십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 가격 효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더 가격을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포인트를 쌓았을 때 나중에 그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던가 프리 딜리버리 탑 상위 3개 그 이유가 가격 효용 가치에 있기 때문에 이 멤버십을 사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도 그 멤버십 비용도 올리고 했지만 수익 어떻게 보면 어떻게 조금 더 이 멤버십 고객들을 잘 활용해서 로열티도 높이고 수익성도 강화할 수 있는지가 큰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격 효용이 높은 그 이커머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판촉 의존도도 엄청 높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회색 바가 이제 2020년도 그리고 녹색 바가 2021년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온라인인데 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식품을 뭐 가격 행사를 하지 않아도 사야 되는 카테고리들 많이 있기 때문에 판촉 의존도가 비식품 대비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이 회색 바가 오프라인인데 한 20% 아래 수준의 판촉 의존도, 그러니까 판촉했을 때 구매하는 비중입니다. 구매하는 걸 보면 한 20% 언더라고 보면은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30% 단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비식품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판촉을 해야지만 사는 그런 어떤 그 이커머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멤버십의 혜택도 되게 가격에 그러니까 민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수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뭐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다도 조금 더 많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제품 구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고객 경험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으로 삼아갈 때 조금 더 뾰족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품 구색으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저도 온라인 쇼핑할 때 이렇게 스크롤을 많이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한 몇 개 정도 나오면 그 안에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온라인 그러니까 매장에 가면 다 진열된 게 보이지만 저희는 온라인 매대에서 어떻게 자리를 차지를 한 자리를 가져가느냐가 되게 그 온라인 매대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별로 특성이 다르고 타겟 고객이나 이용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플랫폼별로 단독 패키지라던가 어떻게 뭐 단독 차별화된 SKU를 운영을 하는 그런 플랫폼 매핑을 히어로 아이템을 잘 반영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가격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가격의 편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특히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정규몰이 있고 그리고 그레이셀러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가격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그레이셀러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EDLP로 가야 할지 하이로우로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고객 경험 같은 부분들은 사실 내가 가격이 비싸도 혹은 나한테 조금 덜한 베네핏이 당장엔 없더라도 그냥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플랫폼 포지셔닝이라던가 정체성을 내 고객에 맞게 잘 맞춰가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되게 그 유통사에서 되게 많이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할까 이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고객 경험으로 바로 잘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커머스 쪽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오프라인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오프라인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저희가 소비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닐슨이 운영하는 120여 개 카테고리의 그 일상 필수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프라인의 전체 이제 소비재 시장은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한 38조의 1년 시장을 보고 있는데 전체로는 전년 대비 2021년엔 20년 대비 0.3%, 2022년 지금 9월까지는 그 21년 대비 0.2% 성장을 한 그런 어떤 시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식품 쪽이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비식품보다 조금 그러니까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을 뭐 유지 그리고 소폭 성장 이렇게 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품군 안에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음료라던가 커피 그리고 신선군, 소재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금 엔데믹 때문에 내식의 그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식과 혼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고착화된 집에서 먹는 이제 식음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그 시장을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여기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되는 그러한 그 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식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군이 전체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오프라인 채널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편의점은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뭐 마케팅 활동이라던가 고객 유입 활동이라던가 많이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매장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의점은 성장을 하고 있고 편의점은 지금 매장 그 성장 대비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식품을 많이 사러 가는 채널이었는데 비식품도 지금 11%나 전년 대비 그 세일즈가 높아진 부분들은 아마 이제 편의점이 그냥 내가 도시락 사러 그리고 마실 음료 사러 담배 사러 가는 채널이 아니라 근린 상권에서 내가 필요한 그런 어떤 비식품까지 구매하는 주구매 채널로 조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대형마트도 사실 저희가 대형마트의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성장을 요 근래 몇 년을 보셨을 건데 그래도 뭐 그 가격 인상의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플러스로 성장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유통사나 제조사 분들에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는 소비자들의 구매 채널 선택의 중요도가 뭔지를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현장에서는 매년 매시간 고민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내 매장을 와야 할 이유를 조금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축 보면은 이제 응답된 중요도라고 해서 저희가 매장을 선택하실 때 그 매장을 왜 선택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는 응답률이 높은 거고요. 저희가 그런 응답과 이들의 구매 행동을 교차 분석을 해봤을 때 응답률은 낮지만 혹은 높지만 통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세로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하이 임팩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부분이 약하면 소비자들이 아예 그 기본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서 사실 모든 유통사 제조사 분들이 이 부분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메인테인 하는 부분과 사실 히든 드라이브 이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셔보기를 조금 제언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사실 많은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온라인도 같이 옴니 채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조금 더 뭐랄까요 관리되지 못하는 느낌들이 받을 때가 있어서 이런 메인테인 하는 부분들은 의외로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불만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소비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히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PB라던가 그리고 신상품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 매장에 지속적으로 오게 하는 소비자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가게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구매 채널의 선택의 중요도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는 카테고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카테고리의 역할을 조금 정의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매장을 갔을 때 왜 가셨습니까? 어떤 목적 구매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갔을 때 뭘 샀습니까를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매장을 가야 하는 유입 카테고리는 신선 쪽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신선 쪽에 과일 채소라던가 육류라던가 이런 쪽에 내가 저걸 사러 매장을 가야지 하고 가는데 왼쪽에 있는 실질적으로 구입한 카테고리를 보면은 뭐 과일 채소는 당연히 제일 높고요. 의외로 탄산음료, 유제품, 스낵, 초콜릿 이렇게
뭐랄까 그냥 집어갈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제일 왼쪽에 숫자로 표현해 놓은 부분들은 유입 카테고리, 그러니까 구매 카테고리 마이너스 유입 카테고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매장에 목적하지는 않았지만 사러 갈 목적은 하지는 않았지만 매장을 갔을 때 사고 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이 어떻게 소비자의 픽업을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매장의 매출이라던가 그리고 브랜드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내 카테고리의 역할을 잘 규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판촉 집중도가 뭐 무조건 판촉만 하면 다 잘 팔릴까?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제가 조금 뭐랄까 똘똘한 기획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기획 자체가 조금 똘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장표인데 판촉 집중도가 높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근데 판촉 집중도만 높은 카테고리는 사실 제조사나 유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효자 종목은 아닙니다. 그 판촉이 그 다음에 재구매를 일으키거나 어떤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효율이 나야 되는데 판촉 효율이 높은 카테고리랑은 비슷한 카테고리도 있고 조금 다른 카테고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카테고리가 행사를 했을 때 그 다음 임팩이 있는 카테고리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 매장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판촉을 운영을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는 기본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비자가 변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3년 전에 그 감으로 매장 구성을 하시고 조닝을 하시고 가격 행사를 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기본적으로 매장을 방문할 때 아까 음료 카테고리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적성이 아닌 부분들은 지나가는 그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입 고객을 어떻게 기타 코너에서라도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음료 코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더 크게 더 많이 집어가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탄산 음료를 사러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한 100분, 200분을 지켜봤을 때 음료 코너로 유입되시는 고객들이 이 부분은 목적 구매를 하시는 부분들이겠죠. 목적 구매를 하러 오신 분들도 음료 코너에서 구매하시는 부분이 있고 기타 코너에서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콜라보 디스플레이를 하시거나 그 매장의 그 주 매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매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소비를 하느냐 핫존이냐 콜드존이냐를 조금 봤을 때 어디가 핫존이고 왜 핫존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요즘에는 뭐 예전에 저희가 와치하지만 요즘에는 아까 그 테크 쪽 말씀하시면 다 이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장을 조금 더 데이터와 현장을 접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굳이 변화된 구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3년 전과 그리고 지금 매장에 다시 오시는 고객들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 변화된 구매자의 니즈랑 그리고 욕구에 맞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변화된 행동에 맞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잘 그 배치를 하고 분석을 하느냐. 그래서 상품이랑 공간을 어떤 카테고리에 나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그 정의하고 그리고 그 정의한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고 그런 찾은 기회를 어떻게 인사이트로 잘 전달을 해서 결국은 내 세일즈와 나의 성과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조금 샤퍼 기준에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서트먼트가 깊게 혹은 넓게 그리고 혹은 좁게 얕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프라인 쪽은 뭐 오프라인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장 방문의 이유를 조금 잘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백투 베이직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뭘까요? 단기, 중기 이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액션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전히 아직 오프라인은 필수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소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고 판촉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데이터 기반의 탄력도 분석도 조금 해보시고 잘 하셔서 차별화된 처음 가격 관리를 조금 더 차별화해 보시고 조금 중기적으로는 고객의 니즈랑 구매 행동을 파악해서 조닝을 조금 더 다시 구성을 해보신다거나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을 해보신다라거나 그래서 고객들이 내 매장에 오는 핵심 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롱텀이라고 이렇게 스텝을 빠뜨리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롱텀까지는 써놨는데 사실 롱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확실성에 그냥 대비해서 애자일하게 빠르게 변화할 부분 빠르게 가고 그 다음 스테이디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와야 할 때 기대하는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욕구는 꾸준히 잘 지켜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지난주 한 주 토요일이 너무 행복했던 하루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우리 태극전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